보통의 우리 초등식이 국어 과목 하면은 독서에 집중해 나가죠.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읽기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읽기 플러스 쓰기까지 세트로 가지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생들, 중등생들 글쓰기,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글쓰기 수준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을 잘 갖춰서 글을 써 나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요. 어떤 맞춤법도 그렇지만 어휘의 쓰임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글의 구조라든가 흐름, 문맥의 흐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바라보는 힘이 부족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집에서 독서 활동도 이어오고 글쓰기도 해 나갔던 그런 좀 관심이 있는 글쓰기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현장의 경우는 문해력의 격차, 글쓰기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도 힘들지만 중학생 이렇게 올라가면은 글쓰기 과정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시험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행평가라는 거를 만나면서 쓰는 일 많아지고 서술형 평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갑자기 중학교에서 이렇게 맞닥뜨린 어떤 글쓰기, 이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진작 좀 할 걸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 학교에서 글쓰기라는 걸 이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쓰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학교에서 정말 글쓰기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요? 글쓰기 배운 적이 없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워나가고 있고요. 자,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각 학년마다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몇 개들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겪은 일을 글로 써요. 가장 쓰고 싶은 일을 일기로 쓸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들이 나와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를 칭찬하는 메시지 보내기, 칭찬 쪽지를 쓸 수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3학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4학년, 시를 읽고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5학년,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 6학년, 자신이 쓴 글을 고치고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1학년부터 사실은 6학년까지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쓰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정말 글쓰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배운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은 배운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해 나갈 때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가르쳐 줬는데 배운 적 없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운 거를 바로 또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읽거나 들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직접 써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읽거나 들어서 아는 것. 선생님이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한번 써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써봐. 했을 때 써내는 학생들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인풋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있다? 바로 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쓰기를 운전에다가 좀 비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운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운전 이야기해주고, 책에서 막 설명해주고, 읽고, 어떤 뭐 필기시험 보면서 이제 문제 풀고, 그러면은 운전하는 방법, 이해가 쏙쏙 잘 들어오던가요? 읽고 듣는 것만으로 운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읽기, 듣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우리 운전 배워나가는 거 무엇을 통해 배워나가나요? 도로주행, 밖으로 나가서 정말 운전을 해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운전하면서 부딪혀 봐야 좌회전, 우회전, 교통 흐름도 이제 살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운행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글쓰기는 또 무엇이다? 어찌면 국어 공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풋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한다. 그 아웃풋이 대표가 무엇이다? 바로 쓰기이다. 필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것들을 달달달달 암기하면 뭐해요? 그 위에 금방 한순간에 어느 순간 휘발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몸으로 부딪히고 도로 밖으로 나가서 운행해 나가다 보면은 실전에서 몸으로 익히고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운전을 배워나가듯이 우리 공부 또한 반드시 아웃풋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의 경험이 중요하다. 쓰는 게 익숙해지는 그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일기쓰기 있잖아요. 일기쓰기가 매일매일의 과제였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써야 했어요. 그렇게 쓰기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 경험이 학교 과제에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 어떻습니까? 보통 뭐 일기 쓰기 과제가 있다 치더라도 일주일에 2편 혹은 1편 정도 써 내려갑니다. 아니면 아예 쓰기 과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요, 교내에서도 글짓기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글짓기 대회의 어떤 효과라는 거는 경쟁심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최고야. 경쟁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 잘해보려고 노력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쓰기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쓰기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인풋의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책을 읽기보다도, 교과서를 읽기보다도 우리가 익숙한 문자, 소통 무엇이던가요? 바로 카톡 혹은 문자 보내기에 익숙해져 있죠. 문제는 이런 어떤 카톡을 통해서든 어떤 문자를 통한 이런 소통들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춤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장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축약된 단어들 혹은 새롭게 생성된 단어들이 쓰이고 이런 어떤 문자 소통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책을 읽어 나간 친구가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 파악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글을 접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풀이에 익숙해진 아이들, 보통의 문제풀이들,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답하고 이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묻고 답하고 이런 문제에 길들어진 친구들인 경우는 글쓰기 또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려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어떤 맥락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어떤 답변들을 다는 데만 신경을 써 나가는 거예요. 격가지의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을 이어나가려는데 집중해 나간다. 사실은 그 핵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심 문장을 찾아내야 하는데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뒷받침 문장의 어떤 세세한 것에 대해서 파헤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향의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을 간과하고 있다. 저는요, 책을 구입할 때 혹은 아이들의 어떤 교과서를 살펴볼 때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그 목차들을 살펴봅니다. 그 목차들을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글을 아주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그 목차를 통해서, 그 목차의 뼈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글이 담겨져 있겠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목차를 보는 것은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글을 씀에 있어도 구성하기, 개요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들을 분리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순서를 잡고 어떤 식으로 배치해가지고 글을 만들어내느냐의 그 과정인 거죠. 전체적인 주제를 잡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요짜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순서를 잡았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성하기의 중요성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성하기를 다 끝내면은 거의 글쓰기의 7, 80%는 다 끝냈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글쓰기 어쩌면 운전하기와 비슷하다. 물론 몇몇의 어떤 공식들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주차할 때 디귿자형 주차할 때 어떤 공식 등등,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고, 이런 공식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상황들을 만나면서 판단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해 나가는 어떤 감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운전을 해보느냐, 상황들을 만나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 나듯이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써감으로써 어떤 감이 생기고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나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익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글쓰기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냥 확 배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들이 쌓이면서 익숙해지는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했죠. 이론 시험 볼 때 달달달달 외고 어느새 그냥 휘발돼 버린다고요. 결국 오래 기억하고 내 몸 안에 장착되고 내 두뇌에 장착되게 하는 거는 도로 위에서 직접 달려보는 거, 실제로 운전해 보는 것, 국어 공부 또한 결국은 직접 운행해야 합니다. 직접 글을 써봐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탁 장착되고 두뇌에 탁 장착됐을 때 이 국어 공부가 모든 과목에 이제 연계돼서,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사회 공부도 과학 공부까지도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전해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쓰기는 우리가 꼭꼭 씹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공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어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쓰기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1학년부터 시작해 봅시다.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1학년 친구들 맞춤법 공부되죠. 받아쓰기 공부되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문장력 키울 수 있죠. 어휘의 쓰임 늘려나갈 수 있죠. 표현력도 키우고 문장의 구조도 배워나가고 논리력,
비판력도 생겨나가죠. 뭐 요약하기에 뭐 자료 찾기까지 이렇게 쓰는 그 활동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 해가지고 다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장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셨죠? 우리가 읽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세트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읽기 플러스 쓰기로까지 세트로 가져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로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기초가 되어주고 심화학습으로까지 어렵지 않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등때 반드시 탄탄하게 잡아줘야 하는 이유 아셨죠? 그럼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과 어떻게 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학원의 도움을 얻으셔도 좋고요. 그게 안 되면은 요즘 시중에 서점 가보면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쓰기 교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글쓰기 교재의 도움을 얻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엄마표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일기 쓰기로 출발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복습 일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한 거를 일기로 써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복습 일기, 전 과목, 국어 과목, 뭐 영어 과목, 수학 과목, 과학 과목, 공부한 과목들을 일기로 쓰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글쓰기 챌린지, 요즘 막 챌린지 많잖아요. 글쓰기 챌린지를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가족 글쓰기 챌린지 그 이벤트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거를 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주간 행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이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쓰고 아빠도 같이 쓰고 챌린지로 만드는 거죠. 아이에게 쓰는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쓰는 게 힘들다 하면은 좋은 글들 그거 찾아가지고 필사해서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필사로 출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마다 한 명씩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못 쓴 사람 같은 경우는 벌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전원 성공했을 때 뭐 피자 먹는 날, 치킨 불러 먹는 날, 혹은 뭐 과자 파티 하는 날 해가지고 어떤 즐거움의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이제 별점 매기기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글쓰기 챌린지에서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온 어떤 글들 있잖아요. 그 글에 대해서 별점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온 글은 뭐 4점, 아빠가 가지고 온 글은 뭐 5점, 동생 글은 뭐 2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별점만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쓴 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글쓰기 경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이 가족 글쓰기 챌린지를 좀 한번 추천해 봅니다.